마세이, 나쁘세이, 흥부세이. 내려가면 바로 세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컸어. 예. 나도 뚱뚱하게 컸어. 너 이거 정제기를 왜 안 쓰는 거야? 정제가 비싸가지고. 이 새끼들 병신이네. 더 빨리 산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제를 하는 거야. 하나로 이어진 쇠 여기다가 탁 껴놓는 거야. 지금 열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존나. 그냥 파스타나 해. 튀김 하지 마. 지금 안 됐어요. 온도가 안 돼서. 온도가 왜 안 됐죠? 지금 170도 된 거 같은데요? 한 160도 정도. 178도인데요? 정확합니다. 지금 178도 맞잖아! 네. 1밀리언 달러 결제하고 갑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존나 어려워. 안녕하십니까. 가로수길에 왔습니다. 세이야! 근데 형님들, 세이가 깜빵 같잖아요. 오늘 만나뵐 사장님은요, 가로세례 연구소 김세희 씨가 아니고요, 이 가로수길에서 현재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지금 일단 나 진짜 하필이면 여기야? 여기서 찍을게요, 형님들. 오늘 만나뵐 사장님은요, 음식 경력도 조금 있으시고요, 한때는 프랜차이즈 꿈까지 꾸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장사가 굉장히 되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용직까지 나가면서 지금 현재 버티고 있습니다. 빚이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빚이 4억이 될 수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로수길에서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든데 출연자분들도 아마 월세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 세이 우리 앵무세이가 지하 밑구덩이에 파묻혀 있는데도 월세가 돈 1,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야? 들어가 볼게요. 보이시죠? 여기 가로수길부터 여기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바로 세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 깜빵같이 계속 헷갈리네. 빨리 가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 온 게 아니니까. 제 사무실입니다, 형님들. 제 사무실. 마세이, 나쁘세이, 흥부세이. 매장이 이쪽으로 가면 있거든요. 후딱 갈게요. 오늘 보여드릴 매장입니다. 야, 뭐야, 이 새끼 나갔어? 무걸리라고 써있는, 여기가 아니고 이 위에네. 일단 가게가 2층이고요 이름 690. 족같아요. 차라리 6954. 배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 씨발, 너 같으면 가겠냐? 입구 어디 있는 거야?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우리 형님들께 짧게 광고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기간이야? 부가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무료로 클릭 5번으로 부가세 신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자. 혹시 부가세? 네, 맞아요. 이름이 부가세요? 셀프텍스예요. 누구세요? 직원입니다. 직원이겠죠. 왜냐면 대표 느낌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지금 부가세 기간이라서 신고 안 하면 좆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신고 안 하면은 뭐 좆됩니다란 말 못해요? 몇 살이에요? 33이요. 오케이.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게 정말 클릭으로 부가세 신고가 완벽하게 된다는 게 맞아? 네, 맞아요. 해봐! 일단은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클릭. 그럼 요렇게 화면이 뜨네. 네,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인증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부가세 신고하는 화면이 떠요. 예정 세액을 볼 수 있고요, 매출이 얼마고 매입이 얼마고 공제 받는 세액을 볼 수 있고 면세 계산서도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약본으로 이제 부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고, 이제 납부세액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고 사업장이 자가인지 타가인지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시면은 텍스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제가 할게요. 제가 앉아있어요. 네이버에서 셀프텍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플까지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어플을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이름 쓰고 사업자 번호 막 이딴 거 쓰면은요, 바로 홈택스에서 내 정보를 싹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바로 부가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료라는 거, 요게 좀 좋은 거고요. 자,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세금 문제나 가전세가 발생할 때는 100% 저희가 책임 보상합니다. 책임 보상한 적 있어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가지고. 확실해요? 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사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대규모 투자 유치하고 탄탄한 세부. 넌 왜 그래? 아니, 대규모 투자를 받았는데 너는 왜 그래? 질문 몇 가지 해도 괜찮은가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세무사를 쓰고 있어. 네. 그럼 어떡해? 지금 쓰고
죄송해요. 자, 형님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세무사랑 비교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무료잖아요. 내가 일단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파악해. 만약에 5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우리 세무사가 700만 원이 나왔대. 그러면 한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네,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AI를 접목해가지고 다 이제 정확하게 법인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이나 매출이 큰 기업들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에 맡겨가지고 관리를 받는 게 좋고요. 신규 창업자분들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 아니면 장사가 안 되는데 매달 기정료를 부담되게 내고 있는 사장님들은 셀프텍스를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얘기예요. 저같이 매출이 한 1,000억씩 하는 사람은 이 셀프텍스 못 쓰는 거고요. 법인이 아니신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돈 여유가 없으신 우리 자영업자분들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셀프텍스 한번 해보세요. 세무사 쓰고 계신 분들도 직접 확인해가지고 왜 금액이 틀리냐라고 직접 따져보시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들어가세요. 네. 입금해. 네. 이렇게 하고 편하게 일하네. 들어가세요. 네. 제가 혼자서 하는 게 편해요. 자, 일단 형님들 여기 딱 보면은요,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인데 여기 여기 한번 봐봐. 볶음밥 참 잘하는지. 장사의 신 구독자 인증. 이거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라는 거야, 가게가? 정면에 있지도 않고 골목길 뒷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면 또 문은 여기가 아니고. 자, 쉽지가 않네. 자, 그리고 형님들, 제가 좀 전에 광고 해드렸던 셀프텍스 있잖아요. 이거 진짜 솔직히 대박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써보세요. 제 친구가 세무사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줬더니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올 게 왔다. 이제 세무사님들 이거 뭐 어떻게 먹고 사는겨? 자고 있어. 자, 누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찍을게요. 왜 가게에서 자고 있어요? 육수를 삶느라 조금 밤늦게까지 일했더니 피곤돼가지고 가게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워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690을 운영하고 있는 노정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옆에 가로세로 연구소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 무슨 생각 들었어요? 세이세이 김세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오면서 봤는데, 야, 이거 손님이 올 수가 있는 거야? 찾아오십니다. 감사하게도. 자, 그러면 일단 불 켜고 한번 씻어 볼게요. 가자. 예. 아니, 이불도 없이 그렇게 잔 거야? 예, 열이 많아가지고. 낮에는 조명 이렇게 하고 밤에는 또 이렇게. 가게 왁구는 되게 좋거든요. 배치가 잘 돼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손님만 꽉 차 있으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와, 화장실도 이거 손님이 없어서 그런 거 졸라 깨끗한데? 예. 아니요. 자영업자분들이 형님들 진짜 힘들어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자영업 할 거예요? 한 번 더 도전할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거든요.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로수길에서 690 운영 중인 노정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매장을 왜 이렇게 비싼 강남 가로수길에 얻은 거예요? 무권리였고 평수를 큰 데를 하길 원했습니다. 지금 후회해요? 조금 후회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씻으세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 가게 크기와 구조만 보고 덜썩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좆되는 거예요. 사장 언제까지 씻을 거야? 빨리 나가겠습니다. 빨리 나와. 그 남자가 5분이면 씻는 거지. 다시 왔습니다. 한복하고 같이 될까요? 스파 셰프네. 환복 얘기 나왔거든요. 한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눈을 못 쳐다보고 땅을 자꾸 보죠? 아직 어색합니다. 가난하게 컸어. 예. 나도. 뚱뚱하게 컸어. 복잡하게 컸습니다. 이거 인테리어 누가 한 거야? 인테리어 업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테리어 업자가 했겠지. 디자인이나 이 왁구를 누가 짰냐고요? 제가 짰습니다. 많이 연구했습니다. 690이라고 이름 진 이유는 뭐예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육자에 제 생년월일을 넣었습니다. 90? 예.
고기를 좋아하면 차라리 고깃집을 하지 그랬니? 고민했었습니다. 690이라는 게 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해하다 생각합니다. 볶음밥 참 잘하는 집은 뭐야? 홀이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배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이잖아. 볶음밥 참 잘하는 집. 이게 이름이 좋은 것 같아? 690이 좋은 것 같아? 볶음밥 참 잘하는 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형님들 인테리어는 진짜 잘했어요. 굴곡을 살짝 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부드러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테리어 자체가 사람들이 들어오면 편안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조금씩 준 건데 이게 진짜 디테일이거든요. 안에는 완벽해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룡룡선생이라는 브랜드가 처음 생겼을 때 못 파는 거에 하다가 매장이 한두 개가 더 생기면서 우리가 홍콩식 요리를 파는 데구나, 홍콩식 주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룡룡선생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야. 근데 690이 아메리칸 그 음식점, 퓨전 음식점이라는 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냐고. 이름만 들었을 때. 모르죠. 그래서 이름을 존나 직관적으로 잘 져야 되는 거야. 어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직원들하고 홍콩 음식을 먹고 왔어. 진허우. 어떤 느낌 들어? 중국 느낌이 납니다. 아, 여기는 그냥 뭐 중국 음식 파는 데인가? 뭐 홍콩 음식 파는 데인가? 그게 느껴지는 거야. 제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이름을 왜 지었는지 아세요? 양념 파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요, 80~90%가 그냥 후라이드예요.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편했고 주방 2명이서 200만원, 250만원을 팔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야. 이 인테리어로 좀 더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퓨전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차라리 양식 베이스로 가면요, 이 강남에서 파스타 스테이크 요 밸런스로 차라리 가지고 후식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구조면 사람들이 오기가 더 편해요. 근데 이거는 한 2년에 한 번 제가 먹는 음식이에요. 어제도 여기 오려고 진허우라는 데를 갔다 온 거지. 요렇게 접시에 나오고, 그리고 다른 거는 제 입에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볶음밥 위주로 먹고 요렇게 먹었어. 메뉴판 한번 볼 수 있나? 파스타, 새우탕, 큐브 스테이크, 마파두부, 김치볶음밥, 사이드, 그리고 뭐 라지지나 어양가지 튀김이나 이런 것들은 왜 안 넣어놓으신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팔고 있어서 홍콩, 뭐 차이니즈 이런 음식인데 당연히 가지나 닭 요리 같은 게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가지튀김 넣겠습니다. 아, 왜냐면 마진이 좋잖아. 이런 퓨전 음식점들에 특히 홍콩식이나 이런 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긴 어때요? 한국 분들이 많이 옵니다. 뭔가 향수,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 매장을 찾아가는 걸 거잖아요. 여기도 한국인만 와서는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 이 음식을 누가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도 회사원 분들이 많이 방문을 꾸준히 해주고 계십니다. 회사원들 타깃으로 잡을 거면은 스발 그냥 밥집을 하지 그랬어. 본인 스스로가 아메리칸 차이니즈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아닙니다. 사가이 파스타랑 이 사천 파스타랑 라고 파스타 요런 거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로제 파스타나 뭐 트리플 파스타나 일반적인 크림 파스타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걸 파는 게 현재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긴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끝까지 뭐 상하이식, 홍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요, 그냥 미친놈 병신인 거예요. 손님층 자체가 지금 회사원들이 와서 점심을 먹는 구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점심의 매출을 좀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 메뉴만으로 될까?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형님들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미 다 생각을 한 번씩 해봤는데 당장 그렇게 바꾸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해보지 않았어요? 많이 해봤습니다. 로제 파스타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야, 주방도 봐봐. 주방 와꾸가 손 펴봐. 제가 음식 많이 하는 사람 손가락이 맞습니다. 마디마디도 두껍고 화상자국 많습니다. 기름 나 온다고 갈아놨나요? 3일 됐습니다. 3일 됐는데 기름이 이래요. 뭐 치킨 한 마리 팔았니? 슬픕니다. 안 튀겼단 얘기예요. 왜냐면 기름이 이렇게 깨끗하진 않거든요. 뭐 정제기 써요? 정제기 안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이 조금만 변하면은 폐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 병신이네. 너 이거 정제기를 왜 안 쓰는 거야? 정제기가 비싸가지고. 밑에 지금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더 빨리 산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제를 하는 거야. 음식도 잘하고 경험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차릴 때 정제기를 안 넣었다는 거는 모자른 거야. 여기 이 사이는, 여기는 무조건 닦아야 돼. 여기가 타는 거야. 이 정도면 치킨을 200마리를 튀겨요. 잘 될 줄 알고 2개 샀습니다.
나중에 뭐 초벌, 재벌 이런 식으로 할 때 하나로 이어진 쇠 여기다가 탁 껴놓는 거야. 지금 열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존나. 그래서 여기 통을 딱 끼는 거야. 그러면 이 후압으로 바로 뜨거운 기가 빠지는 거지. 씨, 진짜 족밥도 아니고 진짜. 야, 그냥 파스타나 해. 튀김 하지 마. 멤버샵 반죽을 만들어 놨나요? 한 번 할 때 5kg씩 갈아가지고 만들어 온 다음에 냉동을 시킵니다. 먹으라고? 아니요, 아닙니다. 저 장갑 좀 끼고 와도. 이미 맨손으로 다 만지고 갑자기 내 눈치 보고 장갑 끼고 온다 그러면 이거 만두 그릇은 있는데 멘보샤나 그런 겁니다. 아니 샤오마이나 그런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장사를 잘 하려면요 메인 메뉴를 팔잖아. 근데 이런 샤오마이나 멘보샤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추가적으로 주문하시죠. 그런 것들로 같이 엎어주면서 매출을 만들어줘야지. 저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하는 거야? 저 자신을 좀 이렇게 가둬놨던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아이씨. 어우 씨. 지금 낼 거야? 네, 지금 안 됐어요. 온도가 안 돼서 온도가 왜 안 됐죠? 지금 170도 된 거 같은데요? 한 160도 정도 178도인데요? 정확합니다. 지금 178도 맞잖아! 네, 맞습니다. 준비만 해보겠습니다. 네. 뭐하게? 이게 눈꽃튀김이라 해서 그 오렌지 치킨의 겉에 이제 이게 크리스피한 가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있어 보이게. 그 아시잖아요. 그 일본 새우튀김 먹을 때 그냥 위에다가 팍! 음식 누구한테 배웠어? 셰프님들한테도 배우고 눈으로 보고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사장님처럼 이 정도 실력이 되려면 얼마나 배우면 될 것 같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건비 비싸서 들어오자마자 가르치잖아요. 누구나 다 한단 말이야, 이거는. 예. 음식은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팔지만 고민하라고 하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해. 기름이 튈 수 있어서 해. 형, 진짜 치킨 빠꿈이야. 기름 알아서 다 피하니까. 저 뒤쪽부터 넣으면 기름이 안 튀어요. 1차 파우더만 묻히고 안 묻히는 거네. 예, 한 번씩. 물 파우더만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양이 좀 작아 보여. 300g 들어갑니다. 300g 양이 너무 작은데, 형님들? 300g은 좀 그렇지 않냐? 16,000원입니다. 16,000원이야? 예. 이거 매운 건 아니죠? 매운 겁니다, 이건. 이제 거의 이 정도면 기침 나오거든요? 오렌지 치킨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오렌지 치킨 얼마라 그랬어요? 아, 16,000원이라 했습니다. 얼만데요? 18,000원입니다. 사장이 가격도 몰라? 죄송합니다. 자, 쌍화이 파스타 얼마예요? 19,900원입니다. 멤버시 얼마예요? 2피스에 9,000원입니다. 새우탕 얼마예요? 16,900원입니다. 오렌지 치킨 얼마예요? 18,000원입니다. 이거 고객들이 먹으면 뭐라 그래요? 맛있다고 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약간 로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부채살이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요. 일단 사천 파스타가 좀 매울 줄 알고 걱정했는데 굉장히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짭짤합니다. 그냥 맛있어요. 이 상하이 파스타는 크림, 약간 마라 요런 거에 좀 조화가 잘 어우러진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부채살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이 멘보샤가 기대가 돼. 뚱 멘보샤, 뚱 멘보샤.
맛있어. 내가 어제 갔다 왔던 데보다 훨씬 더 한국식에 가깝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와서 먹기가 좀 좋을 것 같긴 해. 맛은 있는데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었어. 왜 안 찍었는지 알아? 왜 안 찍었을까요? 접시가 다 존나 에라야. 죄송한데 이거 우리 집 강아지 밥그릇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본인 스스로가 음식 퀄리티에 비해서 접시나 플레이팅 자체가 족같다고 느껴본 적이 진짜 없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야 브라더로 와봐. 너 요런 아메리칸 차이니즈 퓨전 음식 가서 먹어? 아니요. 나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사장님, 이 음식을 먹는 고객 자체가요 여성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고요. 여성분들 2분이 오고 3분이 왔는데 접시가 이래. 요 새우탕이 싸다김밥 김밥 천국에서 주는 접시에다가 주는데 16,900원, 우리 강아지 밥그릇인데 19,900원. 이런 것 때문에 값어치를 낮추고 있는 거야. 지금 빚이 얼마예요? 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빚이 뭐뭐 있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생기신 빚을 저한테 지금 넘어와서 한 2억 4천 가량 있고요. 카카오뱅크에 비상금 대출 300만 원 있고요. 신용대출로 1,300만 원 정도 있고요. 월세 10개월분 밀려 있고요. 식자재 업체 대금 납부 부분도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마지막 희망이라 와이프가 아무 말 안 해요? 많이 싸웁니다. 아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빚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버님 빚까지 떠안게 되고 장사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형님들. 그 금액을 갚으려면 진짜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 정도 벌 정도면 소득세 40%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 돈의 40% 50%가 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샐러드 종류도 리코타 치즈 같은 거 좀 올려가지고 9,000원이든 10,000원이든 샐러드 종류들이 나와줘야 돼요. 사장님네 거는 존나 헤비해요 다. 갈비 샐러드 이렇게 해갖고 14,900원? 누가 먹어요? 자 근데 여기에 리코타 치즈가 올라가고 토마토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8,900원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파스타 2개의 샐러드를 추가할 수 있는 가격인 거야. 점심에. 여기 남자분들 둘이 온 적이 있나요? 점심에 이제 회사원분들이 남성분들끼리만 해서도 오시긴 합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얼마짜리를 먹죠? 새우탕, 우육탕, 탕 종류 16,900원 주로 많이 드십니다. 점심에 이 17,000원짜리를 먹는다고요? 네, 오시긴 오십니다. 자 파스타 같은 경우는 사장님 런치에 하면 얼마에 팔 수 있어요? 그래도 14,000원, 15,000원대는 되지 않을까요? 아니 강남 수준이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김치볶음밥은요?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치볶음밥 기준으로 우리가 딱 재볼게요. 김밥 전국 싸다김밥 가면 얼마야? 6,000-7,000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000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층에 있는 식당을 내비두고 뭐가 달라가지고 이걸 먹는 거예요? 12,000원 주고? 치즈랑 이렇게 고급스러운 김치볶음밥 맛과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접시에 주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 접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접시에 주는데 무슨 고급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가격은 사장이 정하지만 가치는 고객이 정한다 그랬잖아요. 1층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거기 가면은 파스타를 얼마에 먹지? 180g인가? 200g 주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16,900원인데 점심에는 손님을 깍채우기 위해서 3,000원 할인, 4,000원 할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만 여기를 올 수 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월세 얼마죠? 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매출의 몇 %가 월세여야 될 것 같아요? 10%에서 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600만 원 내려면 최소 6천만 원은 내야 된다는 거야. 이 구조면 우리 세이세이 앵무세이처럼 월세 내다가 끝납니다. 근데 월세도 지금 10개월이 밀린 거잖아요. 집주인 아무 말 안 해요? 조금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어쨌든 이 골목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길가로 다니잖아요. 근데 이 길가에 배너라도 쫙 깔아 놓으세요. 그냥 쫙! 그리고 고객님이 나갈 때 무조건 포인트 적립해줘야 돼. 고객 DB 확보가 여기는 무조건이에요. 제가 밀키트를 팔면서 돈 벌고 있어? 못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4개월 동안 200억을 팔았을 때 0.86%가 남았어. 지금 한 달에 100억씩 팔고 있거든? 근데도 마진이 없어. 자,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뭘까? 고객 DB? 그거 하나라고. 내 쇼핑몰에서 음식을 사는 사람이 회원수가 40만 명 정도 돼. 이 40만 명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공짜로 보낼 수 있어서 오늘 밀키트 어떤 거 할인합니다라고 딱 메시지를 쏘는 순간 그날은 매출이 한 15억 정도가 나와.
그래서 내가 고객 DB를 모으려고 계속 할인해서 팔고 안 남아도 팔고 하는 거야. 지금 사장님이 여기 3년을 넘게 하면서 지금까지 모아놨으면 5만 명 모았을걸요? 네. 이벤트를 했을 때 오늘 오시는 분들은 사천 파스타 뭐 50% 할인, 와인 공짜, 뭐 샴페인 공짜 이런 메시지를 날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문해 주십니다. 고객 DB 요거 하시면 적립되십니다 라고 하면 5% 1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포인트가 쌓이면 그 사람이 다시 온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이라도 메뉴 하나 공짜로 먹으려고 10번이라도 채워서 오는 게 사람 심리야. 사장님이 원래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하려고 그랬어요? 성수동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성수동 어때? 난리가 났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아니라 가로수길이 사장님이 오픈했을 당시 사람이 그래도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수동은 어땠지? 지금보다는 한참 부족했었죠. 3, 4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년 지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죠. 나는 사장님이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오늘 가로수길이 유명했다가 뭐 한 달 뒤에 갑자기 또 세로수길이 유명해졌다. 이런 상권들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온 동네가 공장이었어요, 성수동이. 대기업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월세만 존나 올려놓고. 제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니야. 한 자리에서 노력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야지만 이 운이라는 게 붙어주면서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갑자기 상권이 바뀌어서 대박 날 수도 있고요. 방송이 되면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운이 붙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게를 좀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 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권이 한번 돌아오는 데는 최소가 5년이고요. 길면 10년이에요. 지금 포기하면 3억 날리는 거지만 1년 전에만 포기했어도 1억 5천 정도 날리고 끝났을 거예요. 여기서 못 일어나면 이제 끝 아닌가? 끝입니다. 사실 눈 감아봐요. 뭐가 보여요? 1년 전이 보입니다. 눈 감았는데 1년 전이 보인다고? 꼼꼼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 그래도 아침은 와. 3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또 요식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전 성수동에다 했을 겁니다. 최준혁 대박수산이 매출이 1,000만 원이었어요. 얼마 팔았어? 7,700이요. 구이가 보이죠? 얼마 팔았어? 5천만 원 팔았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얘기해줬던 팩트는 딱 하나예요. 묵은지나 동치미나 다른 반찬들 한두 가지가 더 있어야지만 올 것 같고, 고객이 앉으면 된장술밥이라도 꽂아줘. 오늘부터 인스타 팔로우 많은 사람 필요 없어. 조회수 한두 번씩 터지면서 공유가 많이 된 걸 찾아. 장사의 신 영상 딱 나가면 3일 뒤에 영상 하나 올라가고 일주일 뒤에 하나씩 올라가고, 공유하기가 1000개가 딱 찍히는 순간에 여기가 꽉 차는 거고요. 인스타 기준이에요. 3000개가 되면 웨이팅이 서는 거예요. 대부분 강남에 줄 서는 집들은 다 하는 방법이에요. 질문. 해봐. 가로수길 맛집이나 뭐 신사역 맛집도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강남 맛집으로 하는 건가요? 서초, 가로수, 이 지역에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먹방이라고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 네. 그 사람들을 찾으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10개 올리면 하나가 터져요. 그리고 어떤 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안 받아요. 릴스 찍고 대박 나는 걸 봤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반찬도 많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찍을 수 있냐 이거야. 나는 반찬을 더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구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세트 1, 4, 5만 원짜리, 네. 세트 2, 뭐 6만 원짜리. 이만큼 시키면 이만큼 나온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게 없으면 안 온다니까요, 사장님. 네. 이 강남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매장 인스타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뭐 언제 올린 건데?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도. 이게 끝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인스타도 신경을 안 쓰면서 무슨 장사를 해요? 힘들단 핑계로 좀 뜸하게 됐습니다. 사장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앞을 보고 달릴 수가 있어요. 사장님처럼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월세도 못 주고 인건비도 못 주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광고도 못하고 영상 하나도 못 만들고. 요즘에 장사 잘 되려면 영상은 기본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못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아메리칸, 샹하이, 홍콩 이런 음식 어디 가서 먹어본 적 없어? 있습니다. 그 음식점이 사장님 음식보다 훨씬 맛있고 퀄리티가 있어?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왜 잘 돼? 1층이라서. 뒤에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런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파스타가 평소에 뭐 2만 원이면 최소한 5천 원대가 내려가 줘야지만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은 괜찮나요? 뭐 런치에 10% 할인. 그러니까 10%가 타당한지를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랑 비슷한 파스타가 1층에 있는데 거기는 14,800원? 13,900원에 크림 파스타, 로제 파스타를 팔아? 최소한 그 정도 맞춰줘야지만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검색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생각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먹은 거 얼마예요? 대략 6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은 뭐야? 포스 찍으세요. 제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중적인 음식으로 조금 전환이 되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퓨전으로 갈 거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일단 메뉴를 추가하면서 계속 가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 성공한 줄 알거든요. 저는 옷장사 2달 만에 때려쳤고요. 술집도 6개월 만에 때려쳤어요. 이게 뭐야? 빨리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안 되는 거는 형님들 바로바로 쳐낸다는 얘기야. 사장님한테 오늘 하고 싶어.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되는 거 같으면 계속 밀어붙여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또 뭔가 애매해. 그럼 그때라도 빨리 접어야 더 이상 빚이 안 생겨요. 그래야지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세무사 쓰고 있어요? 세무사 쓰고 있습니다. 얼마 주고요? 11만 원. 세금 낼 게 있나요? 이번에는 다 매출이 안 돼서 이제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건데 그래도 세무사 비용 11만 원씩은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거죠. 내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돈 없으니까 제가 세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이버나 어플에서 셀프 텍스 검색하시고요. 들어가셔가지고 클릭 5번만 하시면 부가세 무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AI가 직접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뭐 세무사를 쓰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야. 제가 이거를 홍보하고 광고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세무사가 만약에 이번에 부가세 1,000만 원 나왔습니다 라고 했어. 사장님이 여기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랑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치면 부가세 계산이 알아서 돼요. 우리가 계산하니까 600만 원이야. 그럼 우리가 세무사한테 얘기할 수 있지. 왜 나 600 나왔는데 왜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세요? 라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라는 대로 다 내면 안 돼요, 세금을.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홈택스에서 그대로 긁어와서 하는 거니까 꼭 해봐. 어디라고? 셀프 텍스. 클릭 5번으로 무료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자, 형님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냥 한 번만 클릭해서 들어가서 해봐. 몇백 명을 다 테스트했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가산세가 붙거나 실수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꼭 다운 받으셔서 해보세요. 얼마라고요? 83,700원입니다. 릴스 아까 말한 거랑 접시 몇 개 바꿀 수 있게 좀 지원해드리고 갈게요. 100만 원 결제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형들 $1,000,000 결제하고 갑니다. 이 돈이 뭐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요. 이 사장님이 다시 한번 날개짓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평범하게만 살자, 제발. 평범하게만. 제 목표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존나 어려워. 자, 형님들 결제했기 때문에 배너 테스트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아이템 안전거래 할 때는 로켓 아이템 땡스. 체급이 다른 컵 마라 전문점은 마라 인더 컵. 브랜딩부터 가맹 확장까지 필요하시다면 V웍스. 가맹 모집에 최적화된 홈페이지는 V웹. 자, 형들 우리 배너 광고주님들 지나가다가 매장 보시면요 한 번씩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배너 광고주님들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네. 파이팅.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 자, 마음 빨리 준비해. 이제 점심 장사 시작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갈게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한 4년 전? 3년 전에가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았던 음식이기는 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는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 저 690 이름이랑 볶음밥 참 잘하는 집. 그냥 임팩트가 빠바방 있잖아. 메일이 진짜 오랫동안 왔었는데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들린 거거든요. 우리 형님들도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사천 파스타 진짜 맛있거든요. 치킨도 맛있으니까 한 번씩 드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한 셀프 텍스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고요. 제발 그냥 한 번만 확인해봐. 꼭 깜짝 놀라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